예, 저는 디펜던시 매니저먼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디펜던시 매니저먼트는 외부 라이브러리 관리에 대한 얘기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를 lib라는 폴더 안에 넣어놓고 열몇 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충돌나는 이제 자료들도 있고 자료의 버전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돼서 그 라이브러리 관리를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메이븐이나 그레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르 파일들을 이제 레파지토리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요거 왼쪽은 메이븐에서 사용하는 레파지토리 구조고요. 오른쪽은 그레이드에서 쓰는 레파지토리 구조입니다. 신기한 게 그레이드는 이거 또 자르 파일들에서 이제 캐시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디펜던시를 설정하는 방법들이고요. 왼쪽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는 이제 메이븐에서 쓰는 방식이고, 오른쪽이 그레이드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디펜던시를 추가하게 되면은 디펜던시가 자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추가한 디펜던시에 대해서 그 디펜던시가 또 디펜던시를 갖고 있고 또 디펜던시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엮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용어는 트랜지스티브 디펜던시라고 하는데 전위 중속성이라고 합니다. 의존성으로 추가를 하면 그 아티클트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이 함께 딸려오고 그 함께 딸려온 걸 이제 트랜지스티브 디펜던시라고 합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고 이게 이제 세 개의 디펜던시를 이제 추가를 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에 또 디펜던시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복잡해지고요. 이거를 이 프로그램 없이 관리를 하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펜던시가 여러 개가 이제 추가가 될 때 어떤 거를 쓰는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용어를 이제 디펜던시 미디에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종속성 중재라고 하고요. 여러 버전의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할 때 어떤 버전이 이제 종속성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최상위에 가까운 쪽에 있는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예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두 번째 레벨에 들어가 있고 얘는 세 번째 레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레벨에 있는 이 X1.0이라는 버전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같은 레벨일 때도 위에 있는 애의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특정 버전을 직접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디펜던시 매니저, 메이븐에서는 디펜던시 매니저먼트라는 태그를 안에서 직접 라이브러리랑 버전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이 이걸로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거를 보면 이게 좀 편할까 싶어서 고민해봤는데 그 스프링 부트가 이거에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를 깔아서 한번 좀 봤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설치를 하고 그 디펜던시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왼쪽이 이렇게 하이 레벨로 점점 들어가는 게 이제 의존성 중복이 아니라 잠깐만요. 의존성 상속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라이브러리만 남게 되고요. 이 중에 이제 이 로그4j API라는 API를 거의 모든 모듈들이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버전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래서 좀 보니까 쓰고 있는 거는 한 7개, 8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상위 레벨에서 첫 번째 거 그게 이제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2.10.0 버전 얘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원래 쓰던 게 이제 2.9.1인데 이 버전을 따라가게 돼서 2.10.0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 저 처음에 여기 있는 거를 왜 안 따라가나 막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레벨이 더 높아가지고 이쪽에서 좀 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 그 지금 방금 뜻하신 게 뭐 지금 저 중간에 트랜스포트 넷디 3 저거 보면은 네. 로그포즈의 2.1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10.0이 그 사용 2.10.0이 실제 사용되는 애고 매니지드 프롬은 제가 실제는 2.9.1로 저 안에서는 디펜던시가 걸려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폼.xml 열어보니까 네. 그쪽 안에는 2.9.1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표출이 되게 되고요. 결정된 그 결정된 건 하나의 2.10.0. 버전은 2.10.0이니까 그걸로 다 쓴다. 예, 그래서 네, 여기 네. 설명 나오는 게 네. 뭐 이렇게 컴플리트 나와가지고 2.10점으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레이들에서도 이 트리 구조로 보여주는 게 좀 화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우선 요것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특정 버전을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레이드에서는 디펜던시 락 뭐 이런 것도 있고 락 외에 임플리먼트 뭐 이런 식으로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 버전이 이거였고 제가 그 로그4j를 여기서 이렇게 2.9.1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니까 이렇게 2.9.1로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2.12 먼저인데 2.9.1로 정의가 되고요. 특정 버전을 사용하는 것 외에 특정 버전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클루전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설명은 나와 있긴 한데 단점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이븐 쪽에서는 아티팩트가 여러 개라면은 일일이 제외시켜주는 익스클루전 태그를 다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거를 좀 권고를 하는 것 같고요. 뭐 특정 뭐 라이센스 때문에 해당 모드를 빼야 된다거나 뭐 레퍼지토리에서 받아올 수 없을 경우 뭐 이런 부분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항상 찾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식 사이트는 아니고 그냥 블로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디펜던시에 대해서 이제 스코프도 있었습니다. 뭐 방식 스코프 범위는 컴파일, 프로바이드, 런타임, 테스트, 시스템, 임포트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제 컴파일이 기본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컴파일들은 이제 컴파일 돼서 이제 나온다는 내용이고 이쪽에 테스트들은 테스트할 때만 쓴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보이게 됩니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중요한 개념이라서. 예. 이게 컴파일은 디폴트 범위고요. 컴파일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뭐 최종 결과까지 런타임까지 계속 존재하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프로바이드는 컴파일과 비슷하지만 뭐 JDK 컨테이너 정속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도 살짝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드할 때 웹 컨테이너가 해당 클래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서브릿 API나 뭐 관련 자바 EE 같은 것들은 종속성을 제공된 범위로 뭐 설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게 딱 그
컴파일하는 시점에만 필요하고 런타임에서 뭐 톰캣 위에다 올렸을 때는 그 컨테이너에 그 라이브러리 폴더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자체에 라이브러리가 내장돼 있거든요. 그 폴더 밑에 그 자르들이 있어요. 걔를 그 런타임 때는 직접 그 걔를 의존성으로 갖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정하는 애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서블릿 API 같은 경우 그 서블릿 API 점 자르가 있는데 걔가 두 개가 올라가면 저기서 만약에 컴파일로 선언해서 두 개가 올라가면 에러가 나고 막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 런타임의 그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그 자르로만 써야 된다. 근데 컴파일할 때는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provided라는 스코프가 있어요. 예, 근데 저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바 EAPI의 종속성 정도 받는 거죠. 자바 2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provide라는 이제 범위도 있고 이제 런타임은 컴파일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실험 환경에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런타임 이제 범위로 속하게 됩니다. DB 드라이버들 종류가 좀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런타임이 뭐 테스트 클래스 경로에는 있지만 컴파일 클래스 경로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테스트할 때만 이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JUnit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시스템과 임포트 버전 범위도 있는데 이 두 개는 저도 잘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제하고는 뭐 제공되는 것과 유사를 하고 이슈는 항상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장소에도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제 생각에는 뭐 제 컴퓨터에서 이제 갖고 있다던가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뭐 라이브러리 상태 이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임포트 범위도 그 아까 log4j에 대해서 디펜던시 매니저를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걔로 이제 바로 임포트를 하는 방식이라서 그 임포트 영역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전이성 그 하이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제 참여하지 않고 걔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에서 쓰는 이제 스코프가 이 5가지고요. 다른 문서를 찾아보면 보통 이 컴파일 올리라는 거를 빼고 이제 4가지가 나타나고 컴파일 올리는 이제 최근에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컴파일은 저 메이븐 컴파일과 비슷하게 그냥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얘기를 하고요. 런타임도 아까 똑같이 실행될 때 필요한 것만 컴파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컴파일도 테스트할 때만 필요한 것들. 그리고 테스트 런타임도 런타임에 테스트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컴파일 올리는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바이디드랑 좀 비슷한 의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제가 그레이들도 좀 보고 싶었는데 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까지만 좀 조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dependencies라는 태스크를 쓰면은 나오는데 IDE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저렇게 뷰로 지원하는 게 아직 없어서 그냥 CUI로 이렇게 트리로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 찾아보니까 빌드 스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 그레이드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해보려고 막 했는데 걔도 좀 찾기가 안 되고 가지고 언젠가 나오겠죠.
고생하셨습니다.